인간은 왜 다른 동물의 젖을 먹을까요? 그것도 인간과 닮은 원숭이 젖이 아닌 소젖을 먹어요. 그러고 보니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지식이 가득한 책, 그 중에서도 우유에 관한 별별 지식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유의 역사. 2022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와이즈맵, 저자는 마크 쿨라스키, 페이지 수는 472페이지입니다. 이 책은 우유에 관한 지식을 담고 있는데요. 잡다한 지식들만 무질서하게 담아놓은 사전 같은 그런 책은 아니고요. 하나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관련된 지식들이 가지를 뻗는 형태를 가진 책입니다. 작품의 부제를 읽어보면 그게 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생명의 음료, 우유로 읽는 1만 년 인류 운명사. 아하, 역사를 베이스로 우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책, 맞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지 우선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한 편 들려드릴게요. 바로 아이스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아이스크림의 기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이스크림하고 얽혀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신기하게도 제가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문학작품들과도 연결점이 많이 닿아 있습니다. 우선 라틴 아메리카 환상문학의 거장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그리고 미국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 그리고 1984의 주인공 조지 오웰까지 기대가 되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쿠바 혁명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매우 좋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던 시기, 바로 냉전 시기죠. 이때 미국은 CIA를 이용해서 카스트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가 가장 좋아한다는 초콜릿 밀크쉐이크에다 독약을 넣으려는 시도를 할 정도였대요. 이것만 들어도 카스트로가 얼만큼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거기에 더해서 그의 친구였던 유명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글에다가도 그의 얘기를 써놨습니다. 카스트로가 점심을 다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18스쿱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피델의 사적인 초상이라는 글에다가 담아놓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왜? 이 쿠바라는 나라가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기후를 갖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아이스크림을 그냥 미국에서 수입해다가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962년이었죠. 그때 미국은 쿠바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을 해버렸고요. 네, 그래서 막혔습니다. 어떡하죠? 그래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기로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아이스크림 제조법을 배워올 인재를 파견했고요. 최고급 설비를 들여왔고요. 우유를 얻기 위해서 낙농 산업까지 적극적으로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그냥? 아니요. 자신들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특산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위치한 코펠리아 아이스크림이에요. 지금까지도 쿠바인들에게 낙농산업과 코펠리아, 이 두 가지는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재밌죠? 이런 거 어디 가서 썰 한번 풀어주면 다들 귀 쫑긋하고 들어줄 만한 얘기입니다. 술자리도 좋고요. 아이들 모아놓고 얘기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맞다. 아이스크림 얘기할 때 제가 해밍웨이 얘기는 안 했네요. 대단히 신선한 얘기는 아니고요. 쿠바, 그 중에서도 아바나라고 하니까 노인과 바다가 떠올라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담긴 내용이 많이 있는 관계로 목차를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유와 유제품의 역사, 음식일까 독일까, 우유에 관한 진실, 이 각 파트들은 상당히 많은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 우유와 유제품의 역사. 여기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어떻게 동물의 젖을 먹게 되었을까? 요거를 시작으로 요거트, 치즈, 버터의 기원에 관한 설명을 지나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우유의 역사,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우유에 관한 이야기, 나아가서 아이스크림에 관한 설명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 음식일까 독일까, 여기에서는 탄생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걱정을 얘기하는 주제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우유에 관한 걱정을 헤쳐나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병우유와 우유 통조림이 태어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살균 방법의 발견,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과정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파트, 우유에 관한 진실. 여기에서는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 외에 플러스 1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유에 관해서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 요거를 살짝 벗어난 외전격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책 분량 생각해서 다 읽기가 힘들겠다 생각하시면은 2장까지만 읽으셔도 충분은 한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땐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최소 3장 스킵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물 받은 책이거든요. 근데 일단 책이 도착하기 전부터 기대가 굉장히 컸던 책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우유를 매우 좋아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지식서라는 점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줬어요.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우유라고 하면은 딱 우유 요거 하나만 정하는 거 아니겠죠? 우유로부터 만들어진 수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치즈, 버터 이런 것들 유제품이라고 부르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커피에다가 넣어 먹는 크림, 또 우리 장 건강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식품 중 하나인 요거트도 있어요. 이렇듯이 우유는 정말 다양한 식품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만큼 흔한 재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별것 아닌 것 같은 궁금증에서 출발을 해서 지식에 도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 활발히 뛰고 있는 제 강의 들으러 오셨던 분들이면 익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꼬리 잡기 뭐냐고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그 방법을 꼭 문학 작품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아무 분야에나 다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유에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유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나? 우유를 처음 가공한 건 언제였을까? 소의 젖을 그냥 먹으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들, 요 책 한 권만 있으면 많은 부분들을 해소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책을 다 읽은 저의 감상은요, 뿌듯함, 요걸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만이 가지는 매우 아주 굉장히 독특한 구성 하나만 소개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바로 레시피입니다. 우유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 레시피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도 구분하기 좋게 붉은 박스에 담겨 있어요. 물론 간단 요리법 이런 것처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는 아닙니다. 특히 재료가 그래요. 그럼에도 이건 뭘로 만들어지는가, 이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우유의 역사 리뷰였습니다. 영상 맨 처음에 제가 했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왜 인간은 다른 동물의 젖을 먹을까요? 그것도 원숭이 젖이 아닌 소젖? 그건 직접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오리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